안녕하세요. 요즘도 저는 유료 상담, 또 무료 상담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오늘 물어보신 분이 이걸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주인이 전입을 빼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왜냐면은 이제 본인이, 월세로 이번에 집을 구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들어왔는데, 편지가 계속 온대요. 그래서 봤더니만은 이제 집주인분이 전입을 빼지 않고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 혹시 세입자인 내가 불이익 받는 게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자, 여기서부터 한번 자세히 볼게요. 내가 전세나 월세로 들어갔는데 집주인이 우편물이 계속 온다.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만은 집주인이 전입을 빼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집주인이 전입을 빼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세입자가 전세 아니면 월세로 이제 요 호수에 들어와서 전입을 하고 살게 되는 거죠. 이럴 때 혹시 불이익이 있느냐 이런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집주인이 미전출한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그대로 둔다 라고, 이렇게 세 가지 말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큰 불이익은 없어요. 예, 세입자에게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만 약간의 불이익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로 들어왔을 때 전세자금 대출을 못 받는 건 아닐 거예요. 받긴 받는데 그제 조금 한도 이런 쪽에 좀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자세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대출 상담사가 아니기 때문에 대출 쪽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모르는 걸 안다고 하는 건 그건 잘못된 거니까요. 그리고 보증보험 쪽도 그 집주인이 여기에 그 전입이 돼 있으면은 안 된다는 얘기를 예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 아니면 월세 보증금 대출 혹은 보증보험을 해당 호수에 대해서 드실 분들은 혹시 집주인이 전입을 빼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이건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외에는 세입자에게 큰 불이익은 없어요. 예. 물을 좀 마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세입자에게 왜 큰 불이익이 없는지를 그냥 불이익이 없다라고만 하면은 그래, 짧은 시간 내에 요약 고맙다 하고 나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하지만 좀 더 궁금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을 위해서 왜 문제가 없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 우리가 행복빌라 201호 전세에 들어갔다고 해볼게요. 우편물이 막 와요. 집주인 우편물이. 그러면 왜 오지? 라고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이제 물어보겠죠. 집주인한테. 그러면 집주인이 그때 솔직히 말하면 내가 전입을 안 뺐어 라고 얘기해서 인지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때요? 우편물이 안 오면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예. 지금 보면은 우편물이 오는 케이스도 두 가지 케이스, 세 가지 케이스 있겠죠. 집주인 우편물 말고 집주인도 모르는 제3자의 우편물이 계속 올 수도 있어요. 그 궁금할 때는 전입세대 열람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예. 주민센터에 가서 내가 여기 사는 사람이라고 하고 전입세대 열람을 하면은 떼줘요. 떼주는데 여기에 보면은 우편물이 안 오면 그냥 넘어가듯이 나 외에 전입된 세대가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해요. 집주인, 나, 그리고 제3자 아니면은 집주인이 살기 전에 살았던 사람이라거나 뭐 이렇게 전입된 세대가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지금까지 여러분 이사 다녀본 분 알 거예요. 여러 번 그 월세나 전세로 이사 다녀본 사람 중에 전입세대 연락이란 거 떼보신 분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경매하는 사람 아니면 이거 뗄 일이 거의 없죠. 네, 저도 집주인인데도 제 집에 대해서 이거 떼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뗄 필요가 없으니까 안 떼는 거예요. 즉 전입이 막말로 제 집에 5명이 돼 있든 7명이 돼 있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합법적인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아요. 제가 할 일만 하면 남들이 전입이 돼 있든 말든 상관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나한테 중요한 거냐? 요거 잠깐 같이 한번 볼까요? 죄송합니다. 세입자인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등기부 등본에 근저당이 있느냐, 이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해놨죠? 내가 전세나 월세를 계약하기 전에 그 등기부 등본을 떼봤는데 그 호수에 근저당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있으면 왜 안 되냐? 있으면요, 그 유명한 제가 바로 후순위 세입자가 되는 거예요. 후순위 세입자는요, 경매 넘어가면은 보증금을 못 받아요. 요거 세 개 다 해당이 안 되는, 근저당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내가 세입자가 됐다, 전세로 들어갔다, 그러면 후순위가 아닌 선순위 세입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근저당이 없는 집에 전세를 들어가면 선순위 세입자가 되는 거예요. 선순위 세입자가 돼야만 여러분의 돈을 다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해를 돕기 쉽게 하기 위해서 등기부 등본에 근저당만 없으면 된다고 했지만, 혹시 마지막 레벨, 맨 앞에가 레벨 1, 레벨 1이라면 레벨 2 설명드렸고요. 이것도 레벨 1입니다. 레벨 1. 근저당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레벨 3 정도를 원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 제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쉽게 설명하는 게 목적이긴 하지만 그렇게 쉽게만 설명하고 넘어가는 건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더 깊은 이제 유권 해석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주피해 봤습니다. 원하지 않으시면 답글에 얘기해 주세요. 앞으로는 쉬운 것만 할게요. 전월세 계약하기 전에 그 등기부에 있으면 안 되는 걸 총망라 할게요. 총망라. 자, 저압 계담전이라고 외우면 쉬워요. 저압 계담전. 외우기 어려우면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이름만 들어도 무서워서 계약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는 것들이니까요. 자, 우리가 말하는 건 제일 쉬운 거, 가장 흔한 거, 저당, 근저당. 요게 등기부에 있으면 계약하지 마세요 라는 겁니다. 두 번째, 압류, 가압류. 계약하려고 201호 행복빌라 201호 등기를 뗐는데 거기에 압류가 돼 있어요. 그런 집에 계약을 하고 싶어 할 리는 없겠죠. 설마 제가 얘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압류, 가압류가 돼 있는데 이 집은 안전한 집이구나, 내 전세금 2억을 줘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겠죠. 세 번째, 경매 개시 결정 등기입니다. 강제 경매 개시 빡 등기부에 박혀 있어. 혹은 임의 경매 개시, 2021년부터 1월 1일부터 임의 경매를 개시한다, 그런 내용이 등기부에 들어가 있는데 계약을 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예. 상식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런 건 걸러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담보 가등기, 담보 가등기 하지 마세요. 계약 설명하기도 힘듭니다. 하지 마세요. 선순위 전세권, 그렇죠? 선순위, 이 사람이 선순위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선순위가 있는데 여러분이 들어가면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하지 말란 겁니다. 어쨌든 자, 가장 흔하게 보는 건 이거고요. 나머지는 흔하게 보이진 않지만 이름만 들어도 계약하고 싶은 마음은 안 드는 것들입니다. 얘네들이 등기부에 있으면 계약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분들은 경매를 넣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집을. 거기에 마지막 희생양을 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면 여러분 돈 다 날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심하게 얘기한 것 같아서 조금만 부연 설명드리면, 저당, 근저당이 매우 작은 금액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것만 설명해도 한 1시간 정도는 충분히 지나가기 때문에 설명을 여기서 드리진 않을게요. 그냥 이렇게 한번 알고 계세요. 얘네가 아무것도 없으면 제일 좋은 집이에요. 깨끗한 집이에요. 계약하셔도 괜찮고요. 하지만 이 중에서 나머지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있으면 절대 하면 안 되고, 얘는 만약에 있어. 근데 집이 너무 좋아. 계약하고 싶어. 그러면은 저한테 물어보시거나 근처에 있는 부동산 중개사한테 물어보시고, 이 저당이나 근저당 금액이 부동산 가액보다 현저히 적다.
현저히 적다라는 확인을 받은 다음에 비로소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결론 한 번만 더 요약해드리면, 내가 전세나 월세로 들어간 집에 집주인의 전입을 빼지 않는다, 집주인이 미전출한다 같은 말이죠. 한다면 결론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집주인이랑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대출하거나 보증보험 할 일이 있으면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계약하기 전에 집주인하고 이 상황을 확인하고 계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